여러분, 매력있게 생긴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죄값을 덜 받는다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형량이 2배가량 차이가 났다고 해요. 그게 말이 돼? 싶죠? 그런데 실제로 넷플릭스 백인 인간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진행했어요. 자, 이게 어떤 실험이냐? 먼저 100명의 피실험자 집단을 A, B 두 그룹으로 나눠요. A, B 두 그룹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각기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얼굴만 달랐지 범죄를 저지른 상태부터 결과까지 모든 게 똑같아요. 그렇게 총 3번의 실험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범죄는 마약 관련 범죄였어요. A그룹에 보여준 보다 험하게 생긴 범죄자에게 피실험자들은 더 큰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이유로 평균 13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B그룹에 보여준 보다 매력적이게 생긴 범죄자의 경우엔 어떤 사연이 있겠죠. 감옥에서 충분히 반성할 거예요 라는 말을 하며 평균 8년형을 선고하는데요. 아 그래, 뭐 한 번은 우연이라고 합시다. 두 번째 범죄는 살인이었어요. 날씨가 매우 더운 날 낮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자신의 1살짜리 아이를 차 안에 두고 내려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었죠. 첫 번째 실험과 마찬가지로 A그룹에게 보다 험하게 생긴 범죄자를 보여줬고 피실험자들은 더 신경을 쓰고 잘했어야 된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며 평균 33년형을 선고합니다. B그룹에 보여준 보다 매력적인 범죄자는 어땠을까요? 충격적이게도 17년형을 선고받아요. 아이를 잃은 아픔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는 이유 때문이죠. 이처럼 대부분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적고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은 2배 가까이의 형량을 선고받습니다. 이런 도덕적 잣대의 허점을 보여준 실험을 보며 캘리포니아 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디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적 편견은 타인을 평가할 때 가혹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 수 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적이게 생기지 못했다, 피부가 어둡다, 문신이 많다와 같은 편견에 따라 도덕적인 잣대가 달라진다는 말인 거죠. 매력적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친절하고 똑똑할 뿐더러 신뢰감을 주며 착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인지 편향을 일으켜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 프로그램과 실험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시대, 전 세계, 아니 전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는 말을 듣던 프리네라는 여자한테도 적용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프리네는 불경죄를 저지르게 됐고 법정에 서게 됐으나 아름다운 것은 모두 선하다 라는 당시의 판사와 배심원들의 판결로 죄를 용서받고 무죄 석방돼요. 그러니까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 라는 말인 건데 어이가 없죠. 저 같은 사람은 죄를 절대 저지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어떤 사연이 있겠거니, 감옥에서 충분히 반성할 것이니 형량을 낮춰야 한다더니 등등 어떤 한 가지 특성이 다른 특성들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후광효과라고 해요. 그 흔히들 쓰잖아요, 후광이라는 단어. 예, 맞아요. 그 후광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후광효과는 편견 그 자체예요. 편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때 방해를 하죠. 그래서 관계를 맺음에 있어 타인을 차별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사태까지 번질 수 있다는 말인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실험을 하나 합니다. EBS 다큐멘터리 인간의 두 얼굴에서 진행한 실험이에요. 한 남성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하는데 남성은 2가지 모습을 하고 나타나죠. 첫 번째 모습은 조금 후줄근한 옷차림의 모습이고, 두 번째 모습은 멀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입니다. 네, 결과가 예상되시죠? 후줄근한 모습을 했을 땐 호감도도 낮고 연봉도 낮을 거라는 답변이 많았어요. 그런데 멀끔한 정장 차림의 모습일 땐 호감도도 높고 연봉도 높으며 더 나아가서 성격도 좋을 것 같고 지적일 것 같다는 답변이 나오죠. 이처럼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들까지 모조리 평가받게 되는 거죠. 그럼 후광효과가 도대체 왜 생기게 되는 것이냐? 잠깐 조금 아는 척 한번 해볼게요.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런 책인데 엄청 두껍죠. 아무튼 이 책을 쓴 데니얼 카너먼은 노벨 경제학상도 수상한 행동경제학의 거장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뇌는 2가지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시스템 1과 시스템 2. 시스템 1은 생각에 힘을 들이지 않고 빠르게 작동하죠. 예를 들어서 어두울 때 불을 킨다거나 주먹이 날아오면 피한다거나, 그러니까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스템 2는 계산이 들어가요. 책을 읽는다거나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비교한다거나 이런 어떤 정신적인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후광효과는 시스템 1과 관련돼 있어요. 이 시스템 1이 특정 오류에 취약하다는 거고, 오늘 우리가 연구 중인 이 후광효과가 시스템 1의 특정 오류라는 말인 거죠. 자, 그러면 문명이 발달하기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약한 존재였어요. 사나운 맹수들의 위협에 내내 시달려야 했죠. 걸어오는 맹수를 보면서 제가 나를 잡아먹으러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배불러서 산책만 하는 건지 빠르게 판단해야 됐고, 과일 같은 것들을 채집할 때에도 이게 독이 든 건지 안 든 건지 빠르게 판단해야 됐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식의 빠른 판단을 요구하게 되죠. 바로 사람에 대한 판단입니다. 저 사람과 무리를 이뤘을 때 좋을지, 나에겐 해가 되지 않을지 등등 첫인상이라는 느낌과 직관을 통해 타인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건 여담인데 처음 보는 사람의 첫인상을 판단할 때 6초가 걸린다고 해요. 시스템 1이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첫인상이자 직관, 그러니까 시스템 1이라는 녀석은 최소한의 확인만 거치기 때문에 오류도 많고 편견의 원인이 되기 쉬워 항상 틀릴 수 있는 거죠. 혹시 영화 살인의 추억 보셨나요? 영화에서 송강호는 수사를 할 때 대부분 자신의 감을
감으로 수사를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후광효과가 드러납니다. 홍강호가 용의자들을 불러 신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일용직 노동자, 주정뱅이, 사기꾼 등을 신문하다가 회사원을 신문할 때가 되자 홍강호는 자세를 고쳐 앉고 신문하죠.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형사라는 직업에서도 후광효과가 적용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화에서 김상영은 모든 문서를 꼼꼼히 살핀 뒤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해요. 이처럼 후광효과를 벗어나려면 직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뇌의 시스템 2라는 걸 활용하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마저도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말이죠. 오늘 인생연구에선 후광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블라인드 면접, 블라인드 테스트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러한 시도들이 후광효과에서 벗어나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자, 편견 없이 사람을 바라보자 라고 해도 편견이라는 굴레는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광효과라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특성이자 본성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타인에 대해 후광효과가 생기는 것처럼 타인 역시도 우리를 바라볼 때 후광효과라는 편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저는 그렇다면 이런 후광효과라는 녀석을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남들도 나의 단면만 보고 판단하는 거라면 조금 더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이미지를 최대한 잘 연출해보는 거죠. 뭐 이를테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깔끔한 사람처럼 보여주기 쉽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옷에 뭘 묻히고 다니지는 않는지, 머리는 덥수룩하진 않은지, 손톱은 너무 길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요소가 나의 다른 요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이 말이 타인을 위해 겉모습을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자 특성에 후광효과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평가했을까 라는 거에 사로잡혀 좌절하거나 분노하기보다 아 그래 뭐 인간이란 건 어쩔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자는 거예요. 인간이란 원래 한 가지 모습 때문에 다른 것들을 그렇게 판단할 테니까 말이죠. 반대로 타인을 바라볼 때에도 나는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는 걸까? 나에게도 편견이나 후광효과가 적용된 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인생연구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